자, 001번 형사정책학과 범죄학에 대한 공부를 좀 시작할게요. 어, 지난번에 좀 촬영을 했었는데 제가 너무 막 목에다가 뭐 감고 너무 감기가 걸려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의사 전달이 좀 충분히 됐나 싶어서 다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형사정책학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 범죄학하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고 가셔야 해요. 먼저 형사정책학입니다. 형사정책학이 먼저 발달했으니까요. 자, 형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형법. 형법을 만들기 위해서 정책을 논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대 형법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포예르바하 심리 강제설을 주장하죠. 우리가 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겁을 먹고 심리적으로 겁을 먹고 그 법을 지키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형법의 죄형 법정주의의 목적이다. 목적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분이 형사정책학이라는 말을 최초로 썼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 보시면 형사입법이란 말이 나옵니다. 형사입법을 위한 국가의 예지다. 그랬어요. 국가의 총명하고 지혜로운 생각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국가의 지혜롭고 총명한 생각은 누가 합니까?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예요. 다수가 모여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형법을 어떻게 만들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모으는 것이 뭐다? 형사정책학이다. 이렇게 출발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그랬던 것이 차츰차츰 범죄의 원인과 실태를 규명해서 이를 방지하는 일반 대책으로까지 개념이 확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범죄학은 프랑스 인류학자라고 그래요. 인류학자라는 것은 인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다는 얘기, 연구를 했다는 얘기예요. 연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피나르가 최초로 사용했고요. 연대로 보니까 어때요? 1775년도, 여기는 1879년도.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약 1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것이 이제 형사정책학이라고 처음에 시작되었던 것이 이제 범죄학이라는 개념이 들어온 것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 또피나르, 가로팔로가 범죄학을 최초로 명명을 합니다. 범죄학이라는 책을 썼다는 얘기죠. 논문을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범죄의 현상과 원인을 규명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효과적인 범죄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학문이다 그랬어.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여기 보니까 형사정책학에서 범죄의 원인과 실태를 규명하여 이를 방지하는 일반 대책으로 확대됐다. 지금 어때요? 같다는 얘기야, 이게 의미가. 의미가 같다. 지금 현재는. 자, 그래서 범죄와 범죄자, 사회적 일탈 행위 및 이에 대한 통제 방법을 연구하는 경험과학 또는 규범학이 아닌 사실학의 총체다. 자, 통제 방법은 방법인데 그것이 법학이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법학은 빼다는 얘기야. 규범학이 아닌 사실학을 총치다 그랬어. 이게 경험과학, 사실학. 자, 사실학은 드러나 있는 겁니다. 보여 있는 것, 보여지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범죄 방지 대책을 포함한 넓은 의미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건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분하느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크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형사 정책학은 형법을 만들기 위한 법에서 시작돼서 논의에서 시작돼서 범죄의 원인과 현상까지도 규명하는 범위로 확대되었다. 이런 개념이고, 범죄학은 범죄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작을 하다가 범죄 방지 대책으로 확대되었다.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출발점은 다르지만 뭐예요? 최종적인 종착점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로 얘기할 때 형사정책학은 범죄 방지 대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규범학, 형법학, 형사법에 있어서의 형사정책이에요. 그리고 국가의 입법, 사법, 행정상의 일반적인 활동을 우리는 범죄 방지 대책으로서 형사정책학으로 좁은 의미로 형사정책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범죄학은 좁은 의미로는 사실학 내지 경험과학이다. 경험을 통해서 입증한 학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학은 뭐예요? 있는 현상을 본다고 그랬어요. 자, 드러난 현상을 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봐. 법은 뭐예요? 법을 만들 때 반드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만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논의를 하고 할 수만 있다면 근거주의에 의해서 시작을 하지만 사실은 사변적인 경우가 많아요. 이게 사변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변론해서 그것을 반영한다는 이런 얘기야. 자, 어쨌거나 형사정책학하고 범죄학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사실은 범주가 같다. 그런데 먼저 형사정책학은 일찍이 발달했다. 형법을 중심으로 발달했다. 지금도 형사정책학 전공자는 뭐예요? 형법학자가 합니다. 형법학자들이 형사정책을 함께 가르쳐요. 그러면 이 범죄학자들은 누구냐 했더니 이건 사회범죄학, 사회학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이제 범죄학이다, 이 뭐 경찰학이다, 사실은 대부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미국에서 범죄 사회학을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전통이 달라요. 뿌리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하다. 자, 다시 말하면 범죄의 현상과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현재 발생했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범죄에 대해서 현존하는 형벌 제도가 범죄의 대책으로서 가치가 있는지를 살피면서 자, 형벌 제도 자체의 개혁 방안, 보완 대책을 수립하는 국가적 활동이다. 자, 같은 개념으로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강제적이고 비강제적 시책을 포함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노동정책, 주택사업, 사회복지시책 등이 결국은 간접적으로는 모두 다 어디에 해당한다?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를 방지하는데 주요한 정책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범죄 방지를 간접적, 종속적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간다? 범죄학에 또는 형사정책학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리스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좋은 사회정책이 가장 좋은 형사정책이라고 얘기해요. 결과적으로 범죄학과 형사정책은 각각 넓은 의미로 쓰일 때 연구 영역이 같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범죄학적 관점에서 이제 보고 있으니까 형사정책학적 관점보다는 범죄학적 관점에서 봐요. 그러면 사실은 생물학이다, 심리학이다, 사회학이다 이쪽에서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레크레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죄학자는요, 범죄학을 공부하는 학자는 학문계의 영원한 손님입니다. 어디 가든지 어떤 문제든지 범죄학에다가 접목을 시키면 학문이 진다는 얘기야. 주장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범죄학자는 뭐든지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문계의 영원한 손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세리는 범죄학은 영토를 가지지 않은 제왕의 학문이다. 도대체 범죄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주 일반화된 모든 사회 현상에 대해서 범죄학은 그 영역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좋아요.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이렇게 봅시다. 제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하나 이렇게 좀 잘라서 좀 올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쉽게.